안녕하십니까. MCTV의 MCT입니다. 2022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또 4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진도를 나갔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보다도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유형 잘 파악하시고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서 등급 컷은 46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보다도 난이도가 조금 쉬웠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되지만 역시 학년 초다 보니까 이 등급 컷이 이 정도로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서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특성, 권역별 인구 특성들이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볼 만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대동여지도 문제는 약간 국룰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자료를 보면 다음 자료에 온라인 학습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정답에 들어갈 후보지 옳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조건 중에서 곡식창고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적합한 곳을 찾아라 보라라고 했으니까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과 인접할 것, 우리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가항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쌍선으로 표시돼야 되겠죠. 쌍선으로 표시된 것들을 찾아보면 A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A 일단 가능하고요. B도 일단 가능하겠죠? C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D는 하천이 있는데 선이 단선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D는 안 될 것 같고요. E도 하천이랑 오히려 좀 떨어져 있고 이 하천마저도 단선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E도 안 될 듯 보입니다. 읍지로부터 도로상의 거리가 20리 이내에 위치해야 된다. 여기가 읍지가 되겠네요. 여기는 역참이 되겠고 여기가 읍지가 되겠습니다. 읍지로부터 도로상의 거리가 20리 이내에 위치한 것들 찾아봅시다. 20리 방점이 도로마다 찍혀 있는데 이 방점이 10리마다 찍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칸 안에 들어오면은 20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0리가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A 탈락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하나까지 되어 있으니까 20리 이내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C 보면은 하나, 둘, C도 두 번째 조건까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B 아니면 C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읍지에서 곡식창고까지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고개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 읍지에서 곡식창고까지 갈 때 고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개 산줄기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C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 문제, 정답이 2번이고요. 대동여지도를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지리 정보에 대한 어떤 조사 과정을 나타낸 표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 주제 및 지역 선정, 기억의 전통시장 상권은 지역 구분의 유형 중 기능 지역에 해당된다. 우리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진 지역 그리고 기능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 상권이니까 얼마나 이 상권에 기능을 미치느냐가 상권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 지역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위치를 파악한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가 되겠죠. 우리 지리 정보 세 가지 뭐 있었나요?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이렇게 있었습니다. 디귿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한다. 설문조사, 면담, 야외조사에서 실시하겠죠. 직접 나가야 설문조사할 수 있고 면담할 수 있으니까요. 맞는 설명이겠고요. 리얼 전통시장들의 분포는 통계지도로 표현할 때 유선도, 유선도는 화살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동을 나타낼 때 편합니다. 분포 같은 경우는 뭐가 편한가요? 아무래도 점유도가 편하겠죠. 그래서 점 하나 찍을 때마다 전통시장이 한 개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3번 문제는 교통 문제인데 여기 뒤에 단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우지 않았다면 좀 풀기가 힘들었을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객이니까 사람 옮기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중에 하나랍니다. 찾아봅시다. 여객 수송 분담률 순서 도지철 비배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도지철 비배입니다. 여객 수송 분담률 가장 높은 가가 도로가 되겠죠.
지철인데요. 철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철도 이렇게 되겠고, 지철 비배입니다. 비니까 항공, 해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조금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면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 관련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평균 통행 시간을 보면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59.5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136분입니다. 아무래도 배는 속도가 느리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확인 사살 하시고요. 옳은 거 골라봅니다. 가는 나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문전 연결성이 뭐죠? 내 집 문 앞까지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도로 자동차 우리 집 앞마당에 주차할 수 있잖아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는 데보다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장거리 수송은 도로는 가면 갈수록 불리하다. 단거리 유리하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철도가 항공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 끄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공이 더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4번에 다는 나보다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다. 다 같은 건 해운이었어요. 나는 철도이고 주행비용 증가율은 철도가 높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가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다. 라는 가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다. 항공 같은 경우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큰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 4번은 퐁당퐁당이네요. 도착지까지 옳게 이동한 경로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조력은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전력 생산이 유리하다. 조력은 조차 가지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차가 큰 서해안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2단계 태양광은 풍력보다 전력 생산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풍력이 돌아갈 때 많이 발생하잖아요.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3단계에서 풍력은 조력보다 전력 생산 시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상 조건의 제약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력은 태양광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수력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5번 문제, 가나의 특징을 그림 AD에서 고른 것은, 가 같은 경우 둘 다 동굴인데요. 가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충북 북부 지역, 단양의 고수 동굴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에 위치한 동굴이기 때문에 석회 동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에 위치한 만장굴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니까 용암동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의 특징 찾아봅시다. 시작. 기반함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지형이니까 예 하면 가가 되겠죠. 그렇죠? 석회동굴 용식작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종류석, 석순, 석주 등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석회동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올라오는 거 석순이고 밑에서 내려오는 거 종류석이고 이렇게 만나면은 석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는 찾았습니다. 나가 일로 갈 텐데요.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 형성된 지형입니까? 예라고 해야 용암동굴이 되겠죠. 아무래도 겉부분이 빨리 굳기 때문에 겉에는 굳어서 밑에는 아직 덜 굳어서 흐르는 상태에서 뚫려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용암동굴이기 때문에 나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는 서울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지도 하나만 나와 있을 때는 도시 내부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지도 보니까 가운데 중구네요. 이게 바로 도심이 되겠고, 여기는 강남구입니다.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구도심이 되겠죠. 자, 이 지역은 위치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 이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구 이름까지 알아야 된다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잖아요. 가나다를 보니까 가는 초등학교 학급 수가 적고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네요. 자, 주간 인구 지수 어떻게 구하죠? 주간 인구 지수. 항상 거주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지수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간 인구 지수가 3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3배나 더 많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낮에 활동하는 인구가 많다, 일자리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교 수가 물론 다가 좀 더 많지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는 이 주간 인구 지수입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부도심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도심은 주변 지역처럼 주거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급 수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이 되겠죠. 바로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갑니다. 즉 상주 인구 자체가 더 많은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늦다.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늦다. 도심이 먼저 만들어졌죠.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는 나보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다. 인구 공동화가 뭔가요? 인구가 빠져나가서 텅 비어버리는 현상들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텅텅 비어버리게 되겠죠. 인구 공동 현상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는 나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낮다. 부도심 같은 경우에는 업무 기능도 분담하고 있으니까 평균 지가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다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인데요. 생산자 서비스업, 이 서비스업도 나눠보면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고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생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고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 서비스업이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면 기업이 많아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도심에 많겠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한 거고요. 상주인구 제일 많은 거는 가가 제일 많다. 가는 도심이었습니다. 도심은 주거 기능보다는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 어디가 더 많냐 이걸 떠나서 가가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으로 볼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 매출화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B, C에서 고른 것을 지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니까 A, B, C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C 같은 경우부터 볼까요? C는 고경, 울입니다. 울산. 여긴 어디죠? 거제가 되겠고요. 여기가 여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코크스, 석유 제품, 화학물질, 석유화학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네요. 그런데 여기도 석유 제품이 나타나고 화학 제품 나타납니다. 근데 다는 다른 게 뭐죠? 자동차도 있고요. 1차 금속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울산이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기타 운송 장비, 우리 기타 운송 장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배 만드는 거. 배 만드는 거는 거제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석유화학입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3대장, 울산, 여수, 서산. 바로 여기가 여수가 되겠습니다. 울여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해결했고요. 8번 한번 볼까요? 새 권역의 기상특보 발령 횟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연재해 문제네. 우리 자연재해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보니까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가나 다 중에 지금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단 대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겨울철 발생이 많은 다가 대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까요? 나 같은 경우에 수도권이 좀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호우가 되겠죠.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제주도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는 태풍이 되겠죠. 자, 기억 봅시다. 가는 장마전선이 정치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이건 호우가 되겠고요. 나는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영향을 받을 때 이거 대설이 되겠죠. 자, 다는 강풍과 많은 비를 지금 색깔이 비슷해서 네, 여기가 태풍인가 봐요. 지금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여기가 태풍. 여러분들 문제지에는 아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PPT상으로 색깔이 비슷하게 나와서 반대로 적은 것 같은데 다가 태풍이 되겠고 가가 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리을에 나는 호우는 대설보다 산사태의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호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땅이 물을 많이 머금게 되고 결국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다 색깔이 비슷해서 다음부터 칼라를 다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충청권의 두 지표를 시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일단 요런 주제도, 요런 통계 지도를 뭐라 그러나요? 단계 구분도라고 얘기를 하죠. 흰색으로 나타날수록 높은 곳이네요. 봅시다. 자, 요 지역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촌락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촌락 지역이니까 인구 밀도 높을 리가 없겠고요. 중위 연령 뜻이 뭐죠?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워놨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촌락 지역이니까 중위 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제조업 취업자 수의 비율, 제조업 취업자 수 도시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나지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태, 서산, 당진, 아산, 천안, 그리고 청주, 진천, 음성 이런 제조업 도시들 그리고 큰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중위 연령 낮아지겠죠. 제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업 도시들이잖아요. 인구 밀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보면은 청주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도 어떻게 다 높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천, 음성은 군 단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태안, 서산, 당진 시지만 역시 인구가 엄청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업자 비율 아까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인구 밀도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천, 음성으로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10번입니다. 해안 지역 문제죠. 우리가 지형 배울 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게 지형이 가장 나중에는 알고 보면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는 석호죠. 만에 입구를 막아서 석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빈이 되겠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해시계. 해시계 대청평고, 파식대 이렇게 되겠죠. 석고 같은 경우에는 하천으로부터 공급된 태정으로 인한 호수 면적의 변화 가능하죠. 이걸 탐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사진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에서 태정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호수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B는 조류의 퇴적작용, 조류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파랑이랑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C,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해식이라는 말 자체가 침식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파랑의 침식작용 맞는 얘기고요. 방풍림 조성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 방풍림은 사후에 나와야 되겠죠. 사후에 보면은 모래가 날리지 않게 방풍림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사후 지역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강원도 지역입니다. 다음 자료 가 지역을 지도 A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석탄박물관, 눈축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로 태백입니다. 바로 예, 태백이 되겠습니다. A는 어디죠? A는 바로 철원이 되겠습니다. 철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있나요? 철원의 용암대지, 한탄강, 그리고 철원 우대살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B는 춘천이네요. 춘천하면은 강원도 도청소재지 그리고 호반의 도시 이런 것들. C 원주죠. 원주 강원도에서 인구 가장 많고요. 의료 클러스터, 기업 도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D는 강릉이네요. 강릉하면 해안당구, 정동진 해안당구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또 빙상경기장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오죽헌, 단오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11번 어렵지 않았고요.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프랑 지도랑 같이 나와 있으면 지도부터 보는 게 좋아요. 지도를 보니까 이 지역들 나와 있고요. 이 지역 나와 있습니다. 경북 내륙 동해안에 붙어 있고요. 또 같은 위도상의 내륙 지방입니다. 뭐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이 바로 강수량이 가장 적은 소우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수량이 적은 이 지역이 가가 되겠습니다. 위도가 같은데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게 될까요? 연교차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수력 분포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교차가 적은 게 나랑 다 중에 다가 되겠죠. 여기가 나가 되겠습니다. 4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자료들을 묻고 있습니다. 1번에 가는 나보다 고緯도에 위치한다. 가는 나보다
아니죠. 이번에 가는 다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겨울 강수량도 여기가 많아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이 다 지역도 겨울 강수량이 꽤 되는 지역입니다. 자, 나는 다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한강 중상류, 우리나라 여름 강수 집중률, 여강집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설명이겠고요. 다른 것보다 바다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른 것보다 바다의 영향 적게 받나요?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쵸? 5번, 다른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다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죠. 왜냐하면 바다의 영향, 깊은 수심의 동해안의 영향, 그리고 북서의 절풍을 태백산맥이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13번 가볼게요. 새 하천 유역의 용도별 물 자원 이용량이다. 가나다 하천에 대해서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가 지역은 보니까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받아요. 일단 그 유역부터 살펴보면 이 유역은 어디죠? 한강 유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낙동강 유역이 되겠죠. 여기는 금강 유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농업용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농업용수가 가장 많다. 바로 낙동강. 근데 이 낙동강 유역이 공업용수도 가장 많아요. 농업지도 많으면서 공업지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가가 되겠죠. 생활용수가 제일 많은 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생활용수 다가 제일 많네요. 수도권에 있는 한강유역 지역이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금강유역 지구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극단적인 값들부터 먼저 찾아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번에 가는 대부분 강원권과 수도권으로 흐른다. 강원권과 수도권이 아니라 남해안으로 영남권으로 흐르죠. 그쵸? 틀렸고요. 나는 남해로 유입된다. 황해로 유입되겠죠. 다해하구에는 삼각주 넓게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 삼각주는 낙동강이 대표적입니다. 나는 다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그림으로 보세요. 다가 훨씬 더 넓죠. 그렇죠? 한강 유역이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와 나에는 모두 하하구뚝, 우리 하하구뚝 나타나는 거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도 5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남북한 공업 관련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나는 쌀, 옥수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A, B는 농가 밭 중에 하나래요. A, B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 더 북한이 밭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B가 밭, A가 논 이렇게 되겠죠. 가, 나는 쌀, 옥수수 중에 하나래요. 남한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쌀입니다. 쌀, 옥수수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기억, 쌀은 관북보다 관서지방의 생산량이 많다. 관북지방은 산지지대가 많기 때문에 쌀 생산량은 관서지방, 평야가 많은 곳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한은 가보다 나의 자국률이 높다. 남한 같은 경우에는 쌀이 더 훨씬 더 자국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가는 A, 쌀은 논에서, 옥수수는 밭에서 재배된다. 맞는 얘기죠?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 면적 중 논면적의 비율이 높다. 보고 있잖아요. 밭면적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간별 아파트 건축 호수를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이 지역은 어디죠? 이 나무는 고양이가 쓰러뜨렸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쓰러뜨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화성, 여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찾아볼게요. 일단 고향에는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이름은 뭐죠? 바로 일산 신도시죠. 화성에는 이기 신도시가 있어요. 이기, 동탄 이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고향이 되겠죠. 나가 화성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촌락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여주가 다가 되겠죠. 1번에 나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아니라 2기 신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틀렸고요. 2번에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화성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화성, 수원, 용인, 평택이 수도권의 제조업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화성에 삼성전자 반도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는 다보다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다. 서울로 통근통학하려면 일단 서울이랑 인접해야 됩니다. 여기는 너무 서울이랑 멀어요.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에 나는 다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나는 다보다 1차 산업 종사자는 여주가 높죠. 여주도 대표적인 특산물이 쌀이잖아요. 다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 고향이 훨씬 많죠.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프는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서울, 전남, 충남 중에 하나래요. 동그라미 갖고 찾을 수 있겠네. 일단 나는 경기 아니면 서울일 거고 다라는 전남 아니면 충남일 겁니다. 그러면 경기랑 서울 중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어려우면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인구 증가를 한번 볼까요? 경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빠진 인구가 어디로 가냐면 경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서울이 1000만에서 지금 1000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라는 전남 아니면 충남인데 여기 노년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이 전남이라고 했습니다. 충남은 그래도 제조업들이 발달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서산, 당진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남보다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남, 전남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억 틀렸죠?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죠?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나요? 유소년 인구 비율분의 노년 인구 비율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가는 라보다 유소년 인구 비율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노년 인구 이렇게 유소년 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요. 노년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 라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틀렸고요. 다늘라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다늘라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 아무래도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유소년에서 노년층을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유소년 빼고 노년층 빼고 이러면 청장년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다라는 건 합쳤을 때 값이 더 크다라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다가 더 높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은 경우는 유소년 인구 비율이 한 13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한 17, 18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합치면은 다는 2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니다. 역시 13 정도 되는 것 같죠? 이렇게 갑니다. 23, 24 되는 것 같습니다. 13 더하기 24니까 27 정도 됩니다. 라의 값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가 되겠죠. 100에서 빼버리면은 청장년층 비율이 되는 거니까요. 리을의 2015년 대비 2020년에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이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 대비 2020년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산지의 형성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중생대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한국 방향의 산맥이 형성되었다. 한국 방향의 산맥이 형성된 거는 신생대 때 나타난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나타난 거죠. 자, 니은은 신생대 상기 경동성 용옥운동으로 고위평탄면과 하한단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바로 융기의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고단, 감익공유 하천까지 포함되겠네요. 디귿은 리을은 디귿보다, 리을은 2차 산맥은 1차 산맥보다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하다. 1차 산맥이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한 거죠. 차별 침식과 풍화에 의해서 2차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음, 화강암이 산 정상부를 이을 경우에 돌산의 기반함, 화강암, 극산의 기반함은 변성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가나 지역을 지도 A시로 고른 것은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영조가 고추장을 좋아했다. 고추장, 순창 고추장 얘기하면 되겠네요. 장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순창이고요.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따르면 나에선 차나무 생사, 지리적 표시체 최초로 형성된 건 바로 보성이 되겠죠. 그렇죠? 찾아볼게요. A는 김제가 되겠습니다. 이 김제고요. 여기가 바로 순창이 되겠죠. C가 보성입니다. 그래서 가비, 나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의 가나 지역에 해당하는 기후 그래프를 보기 해서 그런 것은 가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종 모양의 섬이 있다. 종 모양의 섬. 그리고 나리 분지 있다. 우택이 있다. 여기가 울릉도가 되겠죠. 나는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명칭은 이 지역의 동서쪽 바로 대관령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농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 최다설지잖아요.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은 이 지역이 바로 울릉도가 되겠죠. 그리고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기온을 봐야 됩니다. 여름철 기온이 2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역이 되겠죠. 그래서 가디귿, 나기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지 수업 장면이다. 지역개발 방법 두 가지 있었습니다. 불균형 개발, 균형 개발인데요. 상향식 개발이고 형평성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균형 개발이 되겠죠. 밑에서 내려옵니다. 효율성을 가장 추구하고요. 불균형 개발입니다. 파급 효과를 유도를 하는 거죠. 가는 제1차 국토 종합개발 1차는 불균형 개발입니다. 파급 효과를 노렸습니다. 나는 영유효과가 클 경우에 격차가 심화되는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국토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가는 나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균형 개발은 상향식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는 성장, 나는 균형 개발 반대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4월 모의고사 한국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잘 하시고 기출 문제 많이 접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